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거의 산통에 맞먹을 만큼 큰 통증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신경계 질환이죠.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네, 이 대상포진은 빠른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닥터S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의 구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상포진하면 떠오르는 게 면역력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에 잘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환절기에는 또 면역력 떨어지기 쉽다고 저희가 항상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대상포진 환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고 난 뒤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고 또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무더위였던 여름에도 발생하기 쉽고요. 예. 또는 8월부터 환절기에 접어드는 9월에도 환자가 많아서 자외선 노출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커지면서 생기는 몸의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2016년 기준으로 약 69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고요. 네. 최근에는 또 젊은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각종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불규칙한 수면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40대 이하 젊은 층 환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은 환자 중에 20에서 40대를 비율로 찾아본다면 20에서 30%에 이를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이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젊은 층들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병이든 이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대상포진이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우선 초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질병의 전체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아픈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즉 물집은 다 나았는데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 비율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쉽게는 골든타임 혹은 72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상포진 진단 자체가 특징적으로 물집이 생기는 걸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발생 시점부터라고 말씀드리면 물집이 생긴 다음부터 72시간 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그 대상포진 자체가 이 물집만 생기는 병은 아니라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 그러니까 즉 거의 99%에 이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증이 생긴 부위에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동반됐을 때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을 진단이 되게 되고요. 예. 통증만 있고 다른 물집도 안 생기고 혹은 다른 병이 없는 경우가 그래도 10에서 20%까지 보고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아하.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또 걸릴 경우에 이런 심한 통증만 있거나 이런 게 먼저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게 돼서 수년 혹은 수개월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초기에 잘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이 대상포진을 잘못된 다른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의사들에게도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대상포진은 특징적으로 물집이 있어야 병원에 오시게 되고 네. 또 의사들도 물집이 있어야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통증이 먼저 수시간 혹은 수요일 먼저 나타나서 지속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른 경우로 착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셔서 담낭염으로 의심해서 수일간 다른 검사를 한다거나 입원을 해서 지켜본다고 하는 경우도 쉽게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슴이나 흉부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오해해서 심장 관련 검사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서야 대상포진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본인이 직접 물집을 볼 수 없는 어깨 쪽이나 등 쪽의 통증일 경우에 혼자서 파스만 붙이시거나 진통제만 드시고 수의를 보낸다거나 혹은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찾아가서야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꼭 통증이 있으면 통증 부위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 심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몸살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통증이 있으면 꼭 통증 부위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통증 부위가 한 곳이 심하게 아플 때는 꼭 그 부위를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몸살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칫 키우게 될 수도 있는 게 대상포진인데 자 그러면 오늘 대상포진을 초기에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집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몸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통증에도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고요? 예, 특징적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칼로 살을 애는 것 같다, 예, 혹은 불에 타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그래서 다른 피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혹은 관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심하다라고 보고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통증이 심한 것 때문에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만큼 의료진도 다른 심한 질환들, 급성심근경색이나 다른 질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분을 하자면 한쪽이 아픈 것 같다, 혹은 양쪽이 아픈 것 같다를 구분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양쪽에 반반 대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서 양쪽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 한쪽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측이나 좌측 한쪽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고, 또 신경 분포 부위를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줄처럼 쭉 이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끈처럼 생겨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통증 부위가 한쪽인지 혹은 신경 분포 부위를 따라서 쭉 길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픈 부위가 한쪽인지 양쪽인지 신경 부위인지 이걸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또 다른 질환과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소수의 경우에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감각신경의 분포에 있다가 재발하는 만큼 감각 이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통증뿐만 아니라 둔한 감각이라던가 혹은 쉽게 말하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남의 살 같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혹은 그 부위에 뭔가 얹혀진 것 같다, 혹은 가렵다, 이런 느낌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물집이 있으면 대부분 다 그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만지면 둔하게 느껴지거나 남의 살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통증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양상이 있다면 꼭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상포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집인데, 네. 물집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피부 발진과 대상포진의 물집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물집들은 생길 때 주변에 다른 감염이 있거나 예. 혹은 이제 양쪽으로 혹은 피부를 따라서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띠 모양. 그러니까 신경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줄로 연이어서 나타나고요. 네. 다른 부위로 몸의 반대 방향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포진이 나타난 물집 같은 것들은 터지고 나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진단하게 되면 의사들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신에 흩어져서 발생하거나 하지 않고 한쪽 부위에 뭉쳐서 나타나고 띠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상포진 발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발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네. 재발 확률도 더 높습니까?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65세 혹은 7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50%까지 재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나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젊고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에 떠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법,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예방접종이 되겠는데요. 예, 예방접종이 비용이 고가이긴 하지만 50세 이상에서 권장되고 있고, 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 있어서 50% 이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앓은 다음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대상포진 앓은 후 50%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60세 이상의 혹은 5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맞으시게 된다면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심한 통증에 고통받으신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고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예, 현재는 의료보험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 예. 예, 많이 고가여서 맞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일 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그럼 좋겠습니다. 한번 재발한 사람들도 맞으면 예방이 되는 거, 한번 발생한 사람들도? 예,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하지만 한번 대상포진을 알았었던 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맞으시러 상담하시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낫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앓기 전에 맞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50대 분들, 그러니까 50대 이상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주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또 그 밑에 이제 40대 이하 분들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예방접종 안 맞고도 대상포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쉬운 것은 저희가 음주
습관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는 이제 3교대 혹은 야간 근무처럼 불규칙한 습관 그리고 식사 습관 같은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되도록이면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대상포진 아직 걸린 적은 없는데 지금 같은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대상포진의 특징 구분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